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제 유리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를 기초로 해서 계속 확장시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자, 일단 이 파트는요,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요 미리 좀 그려봤어요. 공학 도구를 이용해서 k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3인 경우의 그래프를 일단 먼저 그려놓고 그 그래프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해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그려놓은 것을 보면서 한번 이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일단 분류할 수 있거든요. k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은 1, 2, 3, 4, 4분면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1, 3, 4분면 쪽에 그려지고요. K가 이렇게 음수일 때는 2, 4, 4분면 쪽에 그려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K가 양수면 X하고 Y의 부호가 같겠죠. 그렇겠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X하고 Y의 부호가 같은 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근데 K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K가 음수면 X하고 Y의 부호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X하고 Y의 부호가 다른 쪽이 일단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야.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지금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을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쌍으로 두 개를 다 그려줘야 돼. 하나만 그리면 안 돼. 그래서 특징이 특이하죠. 유리함수는요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왜 이렇게 곡선 형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점을 좀 대입해 보면 돼요. 그러면 개형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K가 1인 경우부터만 한번 해봐요. X에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Y가 1이 나오죠. 그럼 1,1을 지난다는 소리니까 요 점을 지나는 게 확인이 되고요. X에 2를 대입해 보면 2,2분의 1을 지나요. 그러니까 요 점 지난다는 소리죠. 2,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대입해 보면요. 2분의 1분의 1이니까 2죠. 2. Y가 2죠. 2분의 1,2를 지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난다는 거거든요.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나오니까 3,3분의 1 지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10개만 해봐도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 확인이 가능해요. 또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요런 곡선 형태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y는 여기 k가 음수인 경우 중에서 마이너스 1인 경우 y는 마이너스 x분의 1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몇 개의 점만 대입해봐도 1 들어가면 y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요 점이죠. 2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y가 요 점이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2분의 1을 집어넣어봅시다. 그냥 2분의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여기도 이렇게 점들이 찍힐 거고 그래 곡선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구나.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좀 있는데 이 형태나 모두 얘가 x의 절대값이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요 이 빨간색 곡선이 이 x축에 닿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x축에 이렇게 딱 그래프가 닿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y값이 0이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y값이 0이 되게 하는 x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이 식에서는요 y값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아무리 작은 숫자나 아무리 큰 숫자를 대입한다고 해도 그건 정말 딱 분수 형태나 어떤 실수 형태지 그 0이 아닌 실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이거 y값을 0으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일까요? 아무리 x의 절대값이 커지더라도 이 그래프가 x축에 붙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한 연 정의역에서 0이 빠져 있죠. 0분의 1이라는 숫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0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에서는 모두 다 값이 존재해요. 그쵸? 0이 아닌 모든 x에 대해서는 y값이 존재하는데 딱 0일 때는 y값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 아무리 x의 절대값이 작아지더라도요. 이 그래프가 절대 이렇게 y축에 붙지는 못해요. 이게 y축에 붙지 못하고 y축에 한없이 가까워져 가죠.
그죠?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y 값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x에다가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순차적으로 대입해 보면 계속 값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기서도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대입해 보면 값이 계속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렇게 이렇게 절대값이 커질 테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지 절대 y축엔 닿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점근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점근선.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x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x축이 한없이 가까워지고 x의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y축이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어떤 곡선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직선을 그 곡선의 점근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y는 x분의 k라는 기본적인 유리함수는요. 점근선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y축, 하나는 x축. 자, y축을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표현하면 x는 0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요 x축을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표현하면 y는 0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점근선을 갖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정의역은 뭐겠어요? 그렇죠. 0에서는 정의가 안 되니까 0이 아닌 모든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요. 치역도 마찬가지예요. 0이 될 수가 없죠. y 값이 0이 될 수 아까 없다 그랬으니까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요. 얘는 원점 대칭이라는 거 눈에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y는 x분의 2를 한번 보자. 이게 지금 선생님 미리 그려놨는데 지금 그려져 있는데 파란색이 지금 k가 2일 때거든요. 지금 어때요? 왜 이렇게 그래프가 좀 이렇게 붕 떠지는 기분이냐면 x에 1을 대입해 보면 얘는 1,1을 지나지만 x에 여기다가 1을 대입해 보면 여기 1,2를 y 값이 2가 나오기 때문에 1,2를 지나요. 1,2 요렇게요. 그죠? 여기다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2 대입하면 2,2분의 1이지만 여기 2 대입하면 2,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y 값이 좀 더 크죠. 그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정수값만 확인해 봐도 그래프가 각각의 점에 대해서 y 값이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가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여기 정수들만 대입해 봐도 이 빨간색 곡선보다는 조금 더 어디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그쵸? 원점에서부터 좀 멀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요 성질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선생님이 지금 여기 5가지 교과서에다가 적혀 있던 거에서 선생님 좀 추가해서 적어놨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머릿속에 좀 넣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들 한번 풀어봅시다.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을 구하라고 했어요. 요거 한 번만 해볼까요? 자, y는 x분의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캐치를 해야 될까요? 아, 마이너스 3이구나. k값이 음수구나. k값이 음수니까 점근선은 당연히 x축, y축, 즉 y는 0과 x는 0이라는 직선으로 점근선으로 갖고 k값이 음수기 때문에 2, 4, 4분면 쪽에 그려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린다고 하면은 점을 하나 찾아주는 게 좋아요. 여기다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3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1, 마이너스 3 이런 점들을 찾아서 점을 찍어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어요. 여기 좀 이렇게 점을 이런 식으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유리함수 이런 형태는 어떻게 그릴 것인가? 좀 복잡하죠. 아까 기본형이라고 했고 이제는 조금 더 심화된 형태예요. 유리함수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를 얘기할 때는 먼저 이런 그래프의 유형부터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런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항상 뭘 먼저 찾아야 되냐면 원형을 먼저 찾아줘야 돼. 원래 형태. 무슨 소리냐면 얘는 지금 보면은요 평행이동한 식의 형태죠. 요 Q를 이쪽으로 넘겨보자 얘들아. Q를 이쪽으로 넘기면 여기가 Y-Q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얘는 원래 이거였지. 원래 이거였는데 X 대신에 X-P가 대입이 되고 Y 대신에 Y-Q가 대입된 형태니까 이 식에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선생님 이렇게 적을게요. 자,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먼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식에서 보는 것처럼 먼저 이렇게 원형을 찾아주셔야 돼요. K가 양수인 경우만 생각해보자. 원형을 찾아주신 후에 얼만큼 평행이동이 됐는지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이게 1번, 얼만큼 평행이동이 됐는지를 파악한다가 2번이야.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내가 찾고자 하는 그래프를. 원래 거를 그린 후에 평행이동 얼만큼 됐는지를 확인해서 점근선을 먼저 이동시켜줘요. 원래 점근선이 X축, Y축이었죠? 이 검정색이 만약에 P, Q가 요만큼이라고 하면은 이 그래프를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P, Q만큼 올려주면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근선을 이렇게 이동시켜준 후에 그 점근선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 이때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얘는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절편을 찾아주면 좋아요. 절편을 찾아주면 그래프를 좀 더 명확하게 그려줄 수가 있다는 그 소리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예를 한 가지 보여줄게. 자, 그 전에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렇게 평행 이동한 이 유리함수 그래프의 점근선은 원래 얘의 점근선이 x는 0 그리고 y는 0이었으니까 이 점근선이 그대로 요만큼 평행 이동했을 테니 이 평행 이동한 유리함수 그래프는 점근선이 x는 p고 y는 q가 되고요. 정의역은 당연히 이 그래프에서 보더라도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요. y는 q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좀 보시면요. 자, 유리함수 이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먼저 원형을 찾으란 소리예요. 원형. 얘 원래 뭐였냐 이거예요. 얘 원래 뭐였냐? 얘 원래 y는 x분의 1이었다는 거지. 근데 얘가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3은 사실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쪽으로 이형시켰다고 생각하시면요. 이게 y-3인 거죠? 그러면 원래 그래프에서 x 대신에 x-1이 대입됐으니까 이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 대신에 y-3이 대입했으니 이거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원래 일단 평행이동하기 전에 원래 그래프를 일단 그려줘. 이렇게 그려준 후에 K가 1이었으니까 선생님이 1, 3, 4분면 쪽에 그린 겁니다. 그 다음 일단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야 되잖아. 요 곡선을. 그 전에 점근선을 먼저 평행이동 시켜주라 이거야. 자, 점근선을 먼저 평행이동 시켜주자고요.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 1, 여기가 2, 여기 3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었으니까 이 점근선을 먼저 요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면은 점근선이 요렇게 여기 있던 애가 요렇게 이동했을 거고 여기 있던 애가 위로 요렇게 이동했을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존에 있던 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3칸 옮긴 거니까 요 점근선에 맞춰서 곡선을 요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잘 그리면 되는데 이제 요것도 평행이동한 것만큼 그려줘야 되잖아 얘들아. 근데 이걸 그릴 때 막연하게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절편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절편. 무슨 소리냐면 자, x에다가 0을 집어넣어봐. 선생님 y절편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0,2를 지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평행이동한 곡선이 0,2 여기를 지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요 곡선이 요 점을 지나도록 요렇게 길어주면 된다는 거지. 아, 이렇게 하면 평행이동한 곡선을 잘 찾아줄 수가 있고 점근선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x는 1, y는 3. 네, 이렇게 x는 1, y는 3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가장 복잡한 형태의 유리함수는 어떻게 그릴 것인가?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점근선 어떻게 찾냐? 그럼 일단 요거는 식을 한번 변형해 줘야 돼. 어떻게 변형해 주냐면 어떻게 평행 이동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선생님 한 번만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요 식을요. 분모를 한번 적어요. 그대로. 그다음에 분모를 분자에 한 번 더 적어요. 괄호를 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 2x-3인데 선생님 지금 x-1이라고 적어놨잖아. 그러면 일단 x의 개수를 맞춰줘. 그러려면 여기 2가 필요하지. 2가 필요해. 근데 여기 분배해보면 2x-2야. 근데 여기 원래 -3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가 더 필요한 거야? 그쵸. -1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트로 쪼개보세요. 이렇게 하트로 쪼개면 어떻게 돼요? 요거 먼저 적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x-1 여기 -1이고요. 이렇게 쪼개면 x-x- 지워지니까 +2가 돼서 평행이동 어떻게 했는지 보이죠? 얘 원래 뭐였어요? 그쵸? 얘 원래 지금 y는 x분의 -1이었어요. x 대신에 x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곡선 형태가 바로 이 녀석이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고 점근선도 찾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요 지금 선생님이 변형했던 과정 잘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